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그 아들을 믿고 전 재산을 넘긴 날부터 부모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시작되는데,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강민호입니다. 올해 70이 되었어요. 아내 정자와 함께 평생을 살며 외아들 준석이를 키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화려한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민호 씨는 작은 목공소에서 40년 넘게 일했고, 저는 동네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30평 아파트 하나, 그리고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게 우리 부부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준석이는 우리의 자랑이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효자라고 소문이 났죠. 대학 졸업 후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석이가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면서 세금 문제도 있고 해서요. 부동산을 제 명의로 바꿔놓으면 어떨까요? 어차피 나중에 제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저희는 아무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믿을 수 있으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에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행복했어요. 준석이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 수정이와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준석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버지, 저희가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아버지들도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뭐라고? 준석아,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거냐? 아버지, 이제 집이 제 명의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살려고 하거든요. 그 말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자가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준석아, 농담이지? 여기가 우리가 평생 살던 집인데 어머니, 며느리가 시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도 독립해서 살고 싶어요. 며칠 후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어요. 그 아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희 앞길에 짐이 되지 않으셨으면 해요.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아버님들은 좀 더 작은 곳에서 조용히 지내시면 되죠. 정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수정아, 우리가 언제 너희 앞길에 짐이 되었니? 우리는 그냥 우리 집에서 조용히 살고 싶을 뿐이야. 조용히 살고 싶으시면 다른 곳에서 사세요. 여기는 이제 우리 집이에요. 한 달 후 저희는 정말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준석이는 이사비 200만 원을 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걸로 어디든 가서 사세요. 저희는 연락하지 마세요. 준석아, 아버지가 뭘 잘못했는지 말해봐. 우리가 너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저는 제 가정을 꾸려야 해요. 정자와 저는 트렁크 2개의 짐을 담고 동네 여관방으로 갔어요. 그 작은 방에서 정자가 울었습니다. 민호 씨, 우리 뭘 잘못한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잖아요. 정자야, 여기서 무너지면 진짜 끝이야. 우리 다시 일어나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70이 되어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정자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70살 노인을 고용할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난 게 있었어요. 목공소에서 40년 넘게 일하면서 배운 기술이 있었거든요. 중고나라 앱을 깔고 가구 수리, 리폼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하루에 10,000원, 20,000원 버는 게 전부였지만 점차 입소문이 났어요. 이 할아버지 솜씨가 정말 좋아요. 낡은 책상이 새 것처럼 됐네요. 정자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노점 허가를 받고 직접 만든 반찬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수건에 싸운 김치에 멸치볶음, 장조림. 정자의 손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어머니, 이 김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담그세요? 어머니, 내일도 장조림 있어요. 정자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어요. 누군가 자신의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게 이렇게 기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젊은 남자가 정자의 반찬 가게에 와서 영상을 찍었어요. 유튜버라고 하더군요.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인터뷰요? 뭔 인터뷰를 해요?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정자는 처음엔 카메라가 어색했지만 그 청년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어요. 우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우리를 버렸어요. 우리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주고도 버림받았죠.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70이 되어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간 후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아들이 버린 부모, 거리에서 일어나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응원합니다. 이런 부모님을 어떻게 버릴 수가 있나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힘내서 살아야겠어요. 영상이 화제가 된 후 정자의 반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영상 보고 왔어요. 장조림 10개만 주세요. 어머니, 김치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유명해진 거예요? 제가 만든 가구도 SNS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주문이 밀려 들어왔고 매달 가구점에서 입점 제의를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저희 매장에서 전시하고 싶어요. 이런 감성적인 가구가 요즘 대세예요. 1년 만에 저희는 작은 상가를 임대할 수 있었어요. 다시 우리 집이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열었습니다. 1층은 정자의 반찬 가게, 2층은 제가 만든 가구를 전시하는 공간으로 꾸몄어요. 정자야, 우리 해냈네. 민호 씨, 정말 꿈만 같아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3년이 지났어요. 저희는 이제 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게도 잘 되고 작은 원룸이지만 우리만의 공간도 마련했어요. 어느 가을날 정자가 반찬을 정리하고 있을 때 낯익은 남자가 가게 앞에 나타났어요. 한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준석이. 3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초췌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옷도 허름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머니, 좀 들어가도 될까요? 정자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가게 문을 열어주었어요. 어머니, 사업이 망했어요. 아내도 아이를 두고 떠났고요. 저 혼자서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정자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더니 말없이 식탁에 밥을 차려주었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수건을 내밀었습니다. 준석이는 감사하다는 듯 밥을 먹으려 했어요. 하지만 정자가 말했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어. 근데 그 밥은 이제 우리가 베푸는 밥이야. 가족이 주는 밥은 너 이미 거절했잖아. 그 말에 준석이의 손이 멈췄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해서 3년이 돌아오니, 우리가 여관방에서 울던 날들이 돌아오니, 어머니, 준석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야. 내가 우리를 버린 순간부터 말이야. 저도 입을 열었어요. 준석아, 아버지가 70이 되어서 다시 일어난 걸 봤니? 어머니가 길에서 반찬을 팔며 살아낸 걸 봤니?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이미 줬어. 내가 그걸 차버렸고. 준석이는 결국 밥을 먹지 못하고 일어섰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돌아봤지만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정자가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미안하다. 아들아, 근데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챙겨야겠어. 그날 밤 정자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민호 씨,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걸까요? 정자야, 우리가 냉정한 게 아니야.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거야. 어른이요. 아, 응. 우리가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잖아. 그런데 그 아들이 우리를 버렸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 해. 그래도 가슴이 아파요. 나도 아파. 하지만 아픈 것과 용서하는 것은 다른 거야. 우리가 다시 무너질 수는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가게를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영상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 그리고 저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 친구들이 저희의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김치 정말 맛있어요. 할아버지, 이 의자 정말 멋져요. 어떻게 이렇게 만드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희가 어머니 아버지의 진짜 자식이에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비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마음이 비보다 진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정자가 말했어요. 민호 씨, 이상해요. 준석이를 키울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나도. 그래, 왜 그럴까? 아마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정말 그랬어요. 아들을 위해 살 때는 항상 불안했어요. 잘 키우고 있는 건지, 뭔가 부족한 건 아닌지 늘 걱정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주고, 우리 스스로도 당당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아쉬워요. 준석이가 정말 달라졌다면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해할 수 있었을 텐데. 정자야,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어. 하지만 존중은 있어야 해. 준석이는 우리를 존중하지 않았어. 그런 관계는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야. 2년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준석이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정말 많이 반성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이고 싶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자가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민호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자야,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 돼.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아니면 안 하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며칠 후 저희는 준석이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석아, 우리는 너를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는 없다. 내가 정말 바뀌었는지 지켜보겠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서로 거리를 두고 살자. 이제 저는 75살이 되었어요. 정자는 73살이고요. 5년 전 재산을 잃고 집에서 쫓겨났을 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우리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준석이는 가끔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고 저희도 답장을 보냅니다. 완전히 화해하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우리 집은 이제 동네 명소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는다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뿌듯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하지만 그 사랑이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도 알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몇 살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가장 큰 힘이에요. 오늘도 정자는 반찬을 만들고 저는 가구를 만들어요. 우리만의 속도로, 우리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많은 가족의 형태가 있지만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진짜 가족들이 있어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